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무들려입니다. 코로나로 이익을 봤으면 좀 나누자. 최근 정치권에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 이슈로 뜨겁습니다. 돈 많은 동네의 재정을 그렇지 않은 곳과 함께 쓰자는 취지의 서울의 공동 과세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정이냐 아니면 공정을 위한 공평의 강요냐.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최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 과세율 확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1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공동과세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봉면허 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올겨울 한파와 폭설 등으로 급경사지가 있는 서대문구 지역 곳곳에서 도로 열선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사람 제일교회로 상권이 침체된 성북구 장유시장이 스마트폰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뒤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1년, 하지만 언제 종식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밤사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62명이 늘어 모두 72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6명, 지역 발생이 536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148명이 늘었고 경기는 18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20명 늘어 지금까지 1185명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0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감소세로 바뀌었지만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꺾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겨우 감소 초기 단계라며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 보급과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로부터 백신 1000만 명분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5,600만 명분 분량의 백신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약속한 만큼 신속한 접종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달 우선 접종 대상부터 시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3, 4분기 안에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백신이 까다로운 유통과 보관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선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통해 대비에 나서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어제부터 지자체별 접종 준비와 운영 상황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각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을 거두어 다시 분배하는 이른바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비율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자 상대적으로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많은 강남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남구의 지난해 재산세 징수 규모는 약 6,200억 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절반인 3,100억 원을 서울시가 가져가 약 50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강남구의 재산세 징수 규모는 서울 자치구 중 단연 최고. 세수가 열악한 자치구와 단순 비교하면 공동과세를 적용했을 때 거의 5배 차이입니다. 자연스레 재산세 공동과세는 세입이 큰 자치구가 만인에 적게 돌려받고 수입이 적은 자치구는 그 반대인 구조입니다. 때문에 현재 50% 수준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국회가 논의 중인 60%로 조정하면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50% 비율로 공동과세했을 때 3,700억 원이었던 것이 60%로 10% 상향되면은 3,188억 원으로 무려 5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각 20억 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은 저희 강남구는 대규모 재원 축소로 이어져서 저희 자치구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를 위한 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는 과세율 상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순균 구청장은 세수 확대 노력 없이 자치구들의 재정 불균형을 단순히 과세율 조정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생력을 해치는 졸속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정 한 개 자치구의 재산세 공동과세분만 가지고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배분, 그리고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 조정 등을 포함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한편 정순균 구청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총리실, 행안부 등에 발송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 의정부 이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 공람을 앞두고 의정부 시민들의 이전 반대 청원이 시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대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접하지 않았다라며 주민 대표들과 땅 주인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장암동 주민들이 면허 시험장 이전 반대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대상지 소유주와 주민 약 300명 가운데 대부분인 262명의 반대 서명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사자들이 청원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서를 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기존의 그 시민 단체에서 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도봉 면허 시험장이라는 기피 시설까지 지역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생활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있어요. 관건은 오늘 18일 예정된 의정부시회 회기에 해당 청원이 다뤄지느냐입니다. 과거에도 반대 청원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1월 18일부터 회기예요, 임시회. 근데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안으로 회부를 할 수 있는 의장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2월 26일쯤에 재협약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재협약을 하실 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지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의정부시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주민 공람을 받고 있습니다. 공람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영상으로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상으로 신년사를 전한 김영종 종로구청장. 가장 먼저 내세운 목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2021년 우리 구는 가장 시급한 감염병 예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종로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감염병 대응 전담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건소에 질병예방과를 신설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취업계층을 위한 일자리 360개를 포함해
3천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취업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종로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상공회와 지역상인회, 관내대학과 연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도우미를 보급화해서 홀로 계셔도 외롭지 않게 비대면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동네 놀이터 확충과 탄소 배출 제로 운동, 한복이나 우리 소리를 활용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모든 학교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으로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친절한 서비스로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200건의 상을 급경사길이 많은 서대문구 지역 곳곳에서 도로 열선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눈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열선 설치가 계획된 곳은 수색로 단 한 곳뿐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안산과 백년산 등 해발고도 200여 미터의 구릉이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대문구. 이 같은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고지대 주택 밀집도가 높습니다. 수색로의 한 주택가입니다. 급경사로 인해 가만히 서 있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근 내린 눈에 더해 낮은 기온까지 이어져 도로가 얼었습니다. 경사지를 오르던 차량은 힘에 부쳐 멈췄고 사람들은 어렵사리 빙판길을 디딥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언덕길은 그야말로 고생길입니다. 엄청 불편하죠. 무섭잖아. 조금만 오면은 막 차 몇 번 굴렀지 사람들. 아, 몇 번 굴렀어요? 응. 저런데 다 받고 담 이런데 막 이런 데도 걸치고 저런 데도 걸치고 저 이 집 담도 몇 번 쌓고. 이런 탓에 지역 곳곳에서 도로 열선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색로와 홍은중앙로, 북아현로 등 언덕배기 주택가 주민들이 민원을 쏟아내고 있는 것. 또 마을버스 노선 중 열선이 깔리지 않은 경사길에 대해 설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수색로 8길 한 곳에 대해서만 열선 설치 예산을 배정한 상황. 현재 다른 지역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미리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수색로 8길 62에서 79. 매년 강설 이후 폭증하는 도로 열선 설치 요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데다 지리적 특성을 보완하는 사업인 만큼 추경이나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추가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구 충무로 인수의 골목 한켠에 맛집이 몰려 있는 곳이 인현시장입니다. 좁은 골목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걷기 불편했던 시장이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모습과 더 넓어진 통행로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예스런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고풍스러운 조명과 함께 밋밋한 나무 판자로 벽면을 꾸며 마치 5, 60년대 상점가를 연상시킵니다. 바퀴 3개짜리 오토바이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던 도로는 넓고 깔끔하게 단장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공간은 긴 의자를 놓아 고객 쉼터로 꾸몄습니다. 천막 치고 한 게 한 17년을 했거든요. 근데 단골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게 밖에서 이사 간 줄 알고 아이고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울퉁불퉁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저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요번에 임용공사를 하고 나서 깨끗해지고 주위 좀 환경이 좀 달라졌죠. 인현시장은 5, 60년 전 충무로 인쇄골목 일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시장인데 현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에 도로 조명으로 걷기도 불편했던 시장이 레트로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년 전 개선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전체 점포 62곳 가운데 19곳이 예산의 10%를 부담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인현시장은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레트로 분위기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저희가 그렇게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중구 인현시장은 주 고객층인 인근 직장인을 비롯해 명동과 한옥마을, 남산을 찾는 젊은 층을 겨냥한 만큼 레트로 전략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피윤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찻집에 이어 성북구 전통시장도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무너진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장위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인들이 배달 전문 업체와 손을 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님이 상품을 주문하면 상인은 주문 내용을 확인 후 상품을 포장합니다. 배달업체 직원이 주문 상품을 건네받아 배송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시작 후 상권은 활기를 찾고 있다는 반응. 비대면으로 할 때는 물건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사고 안 사거든요. 변해야 됩니다. 시장도 많이 변해야 되고 인터넷 판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장위 전통시장은 지난해 여름만 해도 상권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장 인근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인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체온 측정, 그리고 매일 한 차례 방역에 나섰습니다. 임원들이 책임제를 해가지고 매일 한 번씩 서도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 입구에서 방역 체크를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신 분들 통 못 들어오게 하시고, 또 상인들도 마스크 쓰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장위 전통시장처럼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성북구 전통시장은 도남 제1시장 등 모두 3곳. 소비자는 물론 상인 반응도 좋은 만큼 다른 시장들도 배달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송파구에서 새로운 구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이달 초 숨진 송파구 의원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건데요. 향후 선거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송파구에서 구의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지난 4일 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A구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종합운동장,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위치한 송파구 라 선거구가 대상입니다. 이번에 치러질 송파구의회 보궐선거는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송파구 라 선거구에 거주하는 잠실본동과 2동, 7동 주민들은 투표 당일 서울시장 후보가 기재된 투표용지와 송파구의회 라 선거구 후보자가 적힌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선거돼야죠. 선거 이제 후보자 등록하시면 그때 이제 선거 공보도 작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 선거구 지역만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나가는 거죠. 송파구 라 선거구 보궐선거 입후보 희망자는 오는 3월 17일까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중랑구가 망우리공원 홍보를 위해 만든 영상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치구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00건을 돌파하며 다양한 댓글들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북과 대금, 해금에 가야금까지 어우러져 흥겨운 가락이 시작됩니다. 경쾌한 리듬에 가사까지 정확하게 들려오는 민요 형태의 노래. 가사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망우리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랑구가 만든 망우리공원 홍보 콘텐츠 우리 망우리입니다. 망우리 우리 망우리는 퓨전 국악밴드 비단이 불렀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래를 개사해 만들었는데 노랫말에는 도산 안창호와 태어 유상규 등 망우리공원에 잠든 60여 명의 근현대사의 주역들을 소개했고 25만 평 망우리공원의 웅장함과 개그맨들의 코믹 댄스를 혼합해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망우리공원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싶어서 원래 그냥 홍보 영상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면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끌려고
한편 퓨전 국악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 망우리는 온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만든 콘텐츠로는 이례적으로 조회수 1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콘텐츠가 공무원스럽지 않다, 신선하다, 중독성 갑이다 등 다양한 댓글도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치구 홍보 영상의 획기적인 시도,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우리 망우리는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며 망우리 공원의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이 지난 6일 한강으로 투신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6일 오전 7시경 광진교에서 투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한강이 얼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아왔고 평소 가족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어르신으로 모두 45명입니다. 만 100세가 된 해에 1회 지급되는 축하금은 지난해 7월 공포한 장수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기존 장수 축하금 미지급 어르신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올해 축하금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만 100세가 되는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막내가 받아온 성적표에는 모든 항목 다 잘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학교 빠진 날이 더 많았던 지난해였는데 과연 뭘 잘했을까 생각해보니 마스크 꼬박꼬박 쓰고 손 잘 씻은 것만 해도 충분히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하겠죠. 아이가 그린 친구들 그림에는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